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기 합니다. 도시재생론입니다. 오늘은 197페이지입니다. C. 도시재생의 민간 참여의 필요성. C-1 민간 참여의 필요성. 도시재생은 지역 주민과 정부가 중심이 되어 자연스럽게 진행되면 좋지만 재정적 한계와 기술적 문제 및 효과성 등으로 민간 참여 없이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현재 한국에서 도시재생은 주로 공공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의 자금과 기술력은 거의 미비하다.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 한국의 도시재생에서 민간 참여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공공주도 진행되었던 도시재생과 유사한 마을재생 사업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종료되면 중단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한국에서 2000년대 이후 공공주도로 추진되었던 마을재생 사업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의 종료와 함께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로 전환되지 못하였다. 한국의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 참여가 보장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공공주도 도시재생 사업은 막대한 재정만 투입되고 재정 지원이 종료되면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민간 참여가 없는 도시재생 사업은 막대한 재정을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둘째, 민간의 첨단 기술과 새로운 기법 및 개발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에서 활용되었던 민간 기업들의 첨단 기술과 새로운 기법 및 개발 경험을 도시재생에 활용하여 수익성과 공공성이 보장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일본의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에서 많이 활용되는 되고 있는 다기능 복합개발 및 컴팩트 시티 개발과 같은 민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도시재생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민간 참여를 유인하는 도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발 기법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고 도시공간이 저평가된 경우 가치를 증진시키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민간 참여는 쇠퇴한 도시의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지역의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발전을 위한 활동과 기부 등 사회적 공헌에 기여하게 된다. 셋째, 풍부한 민간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민간 자금의 투입 없이 공공재정만 투입되는 도시재생은 자금의 한계로 소규모 마을 만들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도시경제 기반형 또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풍부한 민간 자금을 도시재생 사업에 끌어들여 공적 자금 투입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시 가치의 향상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도시 경제 기반형 또는 중심시가지형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넷째, 각 자치단체마다 특성과 상황에 맞는 민간 참여 도시 재생 전략이 채택되어야 한다. 획일적 도시재생보다는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민간 참여형 도시재생 전략을 찾아야
해야 빠른 발전이 가능하다. 현재 한 자치단체보다 자금의 한계와 개발 경험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경무 도시재생의 4대 추진 전략으로 동그라미 1. 정부와 함께 미래 가치와 활력을 만드는 글로벌 경제 거점 창출. 동그라미 2. 서울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기반 조성. 동그라미 3. 다양하고 체감 가능한 주거지 재생 지원. 동그라미 4. 민간 주도 공공협력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중심적으로 시행할 도시 재생 시책과 및 과제 중에도 중간 주도의 재생 사업 전략이 들어있다. 이를 통해 도시 재생에 대한 민간의 체감을 높이고 민간의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주도의 도시 재생 사업이 정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예산 및 제도적 지원, 기업의 사회공헌 협력 모델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민간 부문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에도 민간의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주도의 도시 재생이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서울시 상황에 맞는 민간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C-2 서울시 도시재생 추진의 한계와 민간 참여 지원 방안. C-2-A 서울 도시재생의 한계와 과제. 서울시는 도시재생 추진 7년째를 맞는 시점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1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하고 제한적으로 추진해온 과정의 일부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첫째, 활성화 지역에서 국한해서 선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활성화 지역 외부로의 파급에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생 사업의 다양화와 보편적 적용을 통한 확대가 필요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와 파급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도시 계획과 사업 수단과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 활성화 계획 수립 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 즉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이는 시민들이 재생사업 체감을 떨어뜨려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희망지 등 사전 역량 강화 단계 우선 수행 시 소규모 재생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체감도와 참여도를 조금씩 높여가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 실행과 통합적으로 운영해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사업으로부터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재생 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등 법적 유형에 종속되어 획일적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에 한계가 있다. 개선하기 위해 서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유형별 성장 기준과 프로세스를 체계화하며 각 유형별로 계획 수립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도 사업의 특성상 자치구와 주민보다는 서울시가 주도하여 추진하다 보니 지속적인 실행과 현장 일차경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고나 기금 등 사업 예산을 좀 다양화하고 사업 추진 제도, 주민과 민간분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여 지속 가능성이 강화하며 나아가서 마중물 사업 종료 후 지원과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서울시 7년간의 도시재생에 대한 평가와 한계에서 볼 수 있듯이 활성화 지역의 일부의 파급의 한계, 활성화 계획 전개에 따른 시민들의 재생사업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점, 법적 유형에 종속되고 획일적 계획 수립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의 한계를 보이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도시 경제 기반형, 중심시가 지형, 일반 근린형 등 법적 유형에 종속되어 획일적으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유형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유형별 선정 기준과 프로세스를 체계화하며 각 유형별로 계획 수립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와 주민보다는 서울시가 주도하여 추진하다 보니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부분이 참여를 최대한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표 4-10 서울시 도시재생 추진의 한계와 과제가 있습니다. C-2-B 서울 민간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지원 방안. 서울시에서는 민간의 자생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 및 시행 규칙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법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융자의 대상과 조건을 서울시 도시재생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융자를 받는 상대방과 서울시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구체적인 융자 대상과 조건의 방법으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비와 도시재생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비, 건축물 개수 보수, 정비비용, 전문가 파견, 자문비, 기술지원비,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 정비 운영비 등이 필요한 비용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으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 사업 사전기획비와 운영비,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일 것이다. 둘째, 공유재산의 처분 등 지원이다. 서울시가 도시재생법 제30조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을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 계약을 우선으로 하되 매각 또는 임대 또는 잉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한다. 셋째,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이다. 도시재생법 31조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자에게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 개발부담금, 교통 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
비용과 강력 도시시설 부담금 등에 대해서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 문화시설,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회사의 본점과 주 사무소 건물의 도시재생의 재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등 감면할 수 있다. 넷째, 건축규제 완화이다. 도시재생법 32조 특례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하여 적용할 수도 있는 용적률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최대 한도 내로 완화할 수 있고, 건폐율의 경우에 서울 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27조에 의해서 완화 범위를 규정한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제27조 제2항으로 각호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로 인하여 경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지에 대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내용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표 4-11 서울시 민간 참여 관련 도시재생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서울시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 및 시행규칙을 통해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보조 또는 융자 지원과 관련하여 도시재생법 27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또한 공유재산의 처분 및 지용과 관련하여 도시재생법 제10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국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의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수의 계약하여 매각, 임대 또는 잉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과 관련하여 도시재생법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면허등록세 등 조세의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 특례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건축규제 완화에 관련하여 도시재생법 32조에 따라 건축물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시재생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민간 참여 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법 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 민간 참여 지원 사례로 볼 수 있듯이 도시재생법 등에서 제27조 보조 또는 융자, 제30조로 공유재산, 국유재산 등 처분 등과 제31조 부담금 감면과 조세 등 제32조 특례로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등에서 개략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향후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히 지원 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 D. 한국의 도시재생 소결론 및 시사점.
D-1 한국의 도시재생법 보완 필요성. 도시재생법의 민간 참여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구체화 및 상세히 하여 민간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을 활성화 및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의 도시재생법은 2020년 4월 현재 총 9장 6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과 제2장에서는 도시재생 추진체계 그리고 제3장 도시재생 전략기획 등으로 되었고 제4장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에 관해서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제6장에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제7장에서도 특별재생지역으로 제8장 역시 혁신지구 지정 등 9장 부칙 등 9장 60조로 구성되어 있다. 당초 40조로 구성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조문이 추가되었으며 향후에도 새로운 조문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일본 도시재생특별법은 2002년에 제정되었으며 총 10장에 131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도시재생본부, 제4장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의 특별조치, 제5장 도시재생 정비계획 관련 특별조치, 제6장 다시 읽겠습니다. 제6장 입지 적정화 계획 관련 특별조치, 제7장 시정촌 도시재생협의회, 제8장 도시재생 추진법에, 제9장 잡칙, 제10장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 도시재생 구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의 도시재생특별법에서 민간 참여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도시재생법에서는 민간 참여에 관련 법규들이 제4장 도시재생의 시행의 제26조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자 또한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27조 보조 또는 융자 제30조로 국유재산, 공유재산 등 처분 등과 제31조 부담금 감면과 조세 등 제32조 건축물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그리고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의 44조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에만 간략히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도시재생특별법 제4장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의 특별조치에서는 제19조 민간 도시참여 다시 읽겠습니다. 19조 민간 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특례 제20조 민간 참여 재생사업의 인정 제21조 민간 도시재생사업계획 인정기준 등 제24조 민간 도시재생사업계획 변경 제29조 민간 도시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업무 제30조 민간 도시재생 제30조 민간 도시개발법 특례 등의 민간 참여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5장 도시재생 정비계획 관련 특별조치는 제63조 민간 도시 재생 정비 사업 계획 인정 제64조 민간 도시 재생 정비 사업 계획 인정 기준 등 제65조 정비 사업 인정의 통지 제66조 민간 도시 재생 정비 사업 계획 변경 제71조 민간 도시 기구의 추진에 따른 도시 재생 정비 사업 지원 업무 제78조 민간 도시 기구의 추진에 따른 도시 편리 증진 협정 추진 지원 업무 등의 민간 참여 내용을 담고 있다. 제6장
입지적 정화 계획 관련 특별조치에는 제95조 민간 유도시설 정비 사업계획 인정, 제96조 민간 유도시설 정비 사업계획의 인정 기준 등 98조 민간 유도시설 정비 사업계획의 변경, 제103조 도시기구의 추진에 따른 유도시설 정비 사업 지원 업무, 제104조 민간도시개발법의 특례 등의 민간 참여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8장 도시재생추진법인에는 제122조 민간도시기구의 추진에 따른 추진법인 지원 업무의 민간 참여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도시재생법에 민간도시재생 사업 관련 내용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일본은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민간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